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안내를 보시면 1대1 진로진학 코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진로진학 코칭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대1 진로진학 코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코칭이라는 개념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코칭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99%의 가능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코치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코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 철학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 파트너가 바로 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진학 코칭이란 뭐냐면 코치와 진로 발견 의지가 있는 학생 간의 상호 협력적인 약속이며 효과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 세상의 필요와 재능을 찾아가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코치와 진로 발견 의지가 있는 학생 간의 상호 협력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약속이 형성되지 않으면 코칭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효과적인 질문을 코치가 하게 되면 학생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답을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신의 재능을 좀 더 살펴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이 진로진학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칭은 카운셀링, 테라피, 컨설팅, 멘토링 등과 부분적으로 공통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코칭은 자신의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기보다는 플러스 면을 극대화하는 것에, 그리고 마음 혹은 정신적인 면보다는 행동과 실행 면에서,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티칭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코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있죠. 자, 티칭의 주체는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코칭의 주체는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티칭은 주로 메시지를 많이 주게 돼 있고요. 코칭은 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티칭보다는 코칭을 많이 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저희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고 그 프로세스 안에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주역은 코칭을 받는 학생이 되겠고요. 코칭을 받는 학생이 자신이 코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하고 그에 다다르는 방법을 스스로 탐색하며 그 실행 계획 및 수립 및 이행과 그 책임도 본인 스스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세션 중에 대화의 80%가량은 코칭을 받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며 코치는 단지 20% 정도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치는 무엇을 하냐면 코치는 주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학생은 코치가 던진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말하는 동안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해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코치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언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힘.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 입시에서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얼마나 생각하는 친구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코칭 프로세스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질문과 경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치가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고 그 질문을 통해 진로와 진학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한번 따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진로진학 코칭 모델을 보시면 1단계는 이 자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진로종합검사와 이 학습종합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 검사를 해보시면 성격, 흥미, 강점, 직업가치관 등의 각각에 따른 추천 직업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 직업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좀 더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내면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학 방문도 해보고 자신 지역구 멘토도 만나보고 학과를 선택하고 비점인 미션도 성립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지속적으로 습관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피드백하는가? 바로 코치와 함께 학습 계획, 목표 수립, 일일 계획, 사명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가 누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진로진화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교육, 이 그룹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많은 학생들이 이 진로진화 코칭이 필요하다 느끼는가? 첫 번째는요, 공부하기 정말 싫을 때. 예전에는 공부를 곧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며 의문이 들었다면 진로진화 코칭이 바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이유를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생활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떨어져 보일 때 여러분들은 진로진화 코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진로진화 코칭이 필요합니다. 왜?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질문을 토대로 도움을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그리고 개인의 삶을 희망 렌즈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진로 진학 코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코칭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돌아가지 않게끔 사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칭 소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코칭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담당하는 코치와 함께 진로진학 코치를 하는데 마음 답답한 게 좀 쌓여져 간다. 그렇다면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선생님이 코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칭과 컨설팅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보시고 좀 더 도움을 얻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하는 코치가 배정을 받으면 그 진로진학 코칭 첫 세션에서는 이 동의서가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당 코치의 이름과 여러분 이름, 그냥 학부모 이름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요. 아래 상호 이해에 관하여서 코칭을 시작하는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세션은 보통 한 번에 화상은 보통 60분, 그쵸? 그리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네 방이나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 90분에서 100분이 소요가 됩니다. 한 달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시작하는 날부터 보통 끝나는 날,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코칭을 받을 것인지 여기다가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결정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코치는 무엇을 하냐? 코칭 세션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대화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외부의 사례를 공유할 거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치와 함께 지켜야 될 약속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약속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변경하더라도 뭐 하루 전에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자신이 말한 거 반드시 지킨다든지 등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작성하실 것을 이제 여러분들 담당하는 코치와 함께 진행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을 먼저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는 진로진학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진로진학 코칭을 받을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칭 세션이 끝났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는 무엇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칭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개선하고 싶은 것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위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은 것들, 목표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현재 상태에 대한 상황을 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상태의 기술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사이에,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고 현재가 있죠.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장애에서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세션에서 여러분이 코칭을 받는 그 날짜를 적으시고, 담당하는 코치, 예를 들어서 엄명종이라면 엄명종이라 쓰시고요. 담당하는 여러분의 이름과, 그래서 뭐 홍길동 뭐 적으셔서 여러분들 사인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로진학 코칭 1일 세션 받기 전에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코칭을 받기 전에, 선생님 모시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코칭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세션을 잘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